이게 반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혹시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해도 4년 정도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심할 이유가 없는데 주가만 빠졌으면 기회인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도 적잖아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상당히 있는 주식이 됐기 때문에 다만 삼성은 2025년에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씩 여쭤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반도체는 그 예고편을 마찬가지로 미리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그 다음에 이슈를 하나하나 좀 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네. 첫째가 관세, 두 번째가 중국 로컬 기업의 위험, 세 번째가 AI 반도체. 네. 근데 이게 다 물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높하게 보면 AI 반도체는 미국의 관세,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중국의 위협 이런 면에서도 다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전한 게 AI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나쁘다도 AI 반도체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가 결국은 범용 반도체까지 구한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내년에 이제 D램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HBM이 이제 올해보다 한 382억 불이니까 230억 불 더 증가하죠. 그렇지만 전체 D램 시장은 올해보다 한 230억 불 어째 증가하니까 나머지 D램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모바일 D램이랑 PC D램은 많이 이축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HBM이 뭐 단순하게 이런 금액으로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차트가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이긴 한데요. 그냥 HBM이 DDR5보다 그로스 다이도 적게 나와요. 뭐 범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단수를 쌓으면서 생기는 불량도 많죠. 그래서 웨이퍼를 한 3배 정도 더 쓰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결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D램 웨이퍼 수요입니다. 물론 왜 그러면 CXMT 말 많은 기업을 안 넣냐? 네. 얘들은 HBM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D램 웨이퍼가 몇 장씩 변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H200 하퍼를 쓸 때는 HBM을 월 뭐 엔비디아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D램 웨이퍼를 HBM으로 글로벌하게 한 15만 장씩 씁니다. 근데 B200이 나오면 일단은 23만 장 정도 쓸 것 같아요. HBM용으로. 그리고 B300이 나오면 한 35만 장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하이닉스도 사실 이천에 말고 우리 청주에 있는 새로운 15X 거기는 이제 HBM 만들 건데 내년 말 정도에 가동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웨이퍼가 크게 애드 되는 거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범용에서 HBM을 빼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B300이 HBM 캐파가 컨텐트가 50%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H200보다 B200은 36% 증가하고 B300은 B200보다 50% 증가하니까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눈여겨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네. 좀 차트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AMD가 지금 MI325X가 네.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 지금 HBM은 256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B200이랑 대항하는 제품인데 AMD는 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내년 3분기부터는 월 HBM 수요가 35만 장 늘면 그러면 지금보다 23만 장이 늘거든요. 이거는 범용에서 이게 특히 DDR5로는 이게 일부는 DDR5를 빼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 3분기에는 범용 DDR5도 프리미엄은 좀 약간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용도 결국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저는 소폭이나마 가격은 반전 일어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이런 흐름을 또 메모리 반도체는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는 그냥 맞춤 생산이기 때문에 심리보다는 계약이 중요한 거고요. 디테일한 계약 컨디션이 중요한 거고 메모리는 또 스팟 마켓도 있기 때문에 심리가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거칠게 가격이 빠지지만 뭐 한 PC DDR4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한 20% 이상 빠졌죠. 다음 분기도 한 15% 빠질 건데 내년 2분기에 가장 그 정도로 빠질까? 저는 뭐 한 5%, 7%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는 많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빠진 폭이 적어졌으니까. 빠진 제가 폭이 적어질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근데 이제 올해도 예를 들어 블랙웰 말고 이제 하퍼의 단계가 올라갈 때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게 캐파를 많이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범용 가격을 지킨다고 했는데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리고 요즘 엔비디아를 보면 예.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10% 정도 빠졌어요. 예, 예. 그 이유가 뭐 블랙웰도 블랙웰이지만 뭐 루빈 얘기가 뭐 이게 뭐 다 딜레이되고 그런다고 하면서 약간 빠진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루비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TSMC가 3나노 제품은 다 AWS하고 구글 거 만들어줘요. 막 이렇게 보면 좀 이분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일단 마루타라고 보셔야 돼요. AI 반도체 서버용 그 가속기에 일단은 엔비디아 제품은 좀 특히 되게 침대 제품에다가 최근부터는 되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나노를 일단은 엔비디아 제품을 바로 적용하는 데는 TSMC도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트랜스 수당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덜한 AWS하고 구글 제품부터 먼저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루비는 그러면 빨라야지 2026년 말부터나 아마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아, 내후년 말이요? 예, 내후년 그럼 말. 언론에서 내년 말 얘기했던 거는 저는 좀 과한 사실 건가요? 뭐 우리 하여튼 전선랑도 사실 내년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기사는 오버한 예, 거죠. 오버한 거다. 저희는 이제 대만 쪽 TSMC랑도 이제 이런 쪽은 저희 라인을 통해서 많이 체크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보통 이번에 우리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4나노 퍼포먼스 공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나노 베이스 공정 갔다가 퍼포먼스 공정 갔다가 계속 그 순서가 있는데 일단 그런 공정은 먼저 모바일 기기부터 먼저 적용해요. 네. 그러고 나서 HPC로 넘어가고 HPC 고객도 약간은 이제 집적도가 덜한 고객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는 물량이 많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번에 한번 또 블랙웰 가지고 불량 이슈가 예. 컸잖아요. 제가 젠슨항이든 아니면 TSMC 공정 엔지니어라면 상당히 신중하게 루비는 내는 게 합리적 판단이죠. 예. 그럼 그거를 좀 늦게 반영하더라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예. 충분히 범용의 캐파를 잡아먹을 정도는 될 거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H100과 H200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80이 144거든요. 근데 지금 B200은 이제 144가 19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300은 여기서 또 50%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여전히 엔비디아 중심의 가속기였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지금 AMD도 지금 256을 달고. 네. 그 다음에 AWS, 구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가속기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조금씩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좀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속기 기능들의 좀 컨텐트 그리고 그 전체적인 유닛 이게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HBM이 2분기가 월 캐파가 한 월 사용하는 게 한 13만 장에서 14만 장을 썼습니다. 글로벌하게 웨이퍼를.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5, 16만 장 쓰는 거거든요. 네. 블랙웰 B200 나올 때 한 23만 장 그리고 B300 나올 때는 물론 뭐 수율에 따릅니다. 뭐 수율이 좋은 회사도 있고 지금 HBM이 수율이 안 좋은 회사도 있으니까 이걸 뭐 제가 뭐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큰 트렌드는 B200, B300 나올 때 10만 장씩 저는 B300 나올 때 진짜 12, 3만 장씩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이 단위잖아요. 수율이 더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B300은 단순하게 컨텐트만 드는 게 아니라 단수가 12단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누르면서 또 수율이 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B300 나올 때는 변곡점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트럼프도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4년 임기 중에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하고 내후년에 뭔가 자기의 업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색깔은 내년 6월이면 상당 부분 관세 정책이든 뭐든 이제 저희가 판가름 밟고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재고 조정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오늘도 고객들이 물어봐서 CXMT가 웨이퍼 손상을 입었는데 왜 현물 가격이 안 오르냐. 트럼프가 무서워서 안 오르는 거죠, 지금. 네. 트럼프 위기가 무서우니까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오면 그때부터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말 정도 되면 범용 재고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B300 오면 웨이퍼 타이트해지겠네. 그러다가 갑자기 CXMT라도 뭐 블랙리스트 딱 던져버리면 이건 또 생각 부리고 CXMT가 오늘 웨이퍼 사고가 11월 초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뭐 이번에 알려졌지만 네. 11월 초였고 9월에도 있었어요. 근데
11월 초에 있던 사고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꾸 있다는 거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그 시스템이 해결된다고 무조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 블랙리스트라도 걸리면 갑자기 이제 센티가 바뀌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메모리 가격이 바닥이네. 그럼 그렇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폭이 클수록 낙폭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때 다 확인하고 사면 이제 늦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선반영할 때 냉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는 뭐 특히 반도체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엑셀로 추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시고 뭔가 펑크나면 그때부터 공급 과잉이거나 공급 부족일 거예요. 네.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년 3분기는 그래도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트럼프 영향이 뭐 AI 반도체에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맥락으로 제가 예. 이해를 했는데 예. 그럼 이걸 곧 관세 영향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제가 이제 관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이 페이지가 관세 얘기인데 저는 사실 뭐 하여튼 뭐 대만, 일본은 자주 갑니다. 그래서 네. 대만 기업들, 서버 회사들도 많이 만나면서 트럼프 얘기 때도 이제 관세 서버에 대해서는 되게 특히 보안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슈퍼 마이크로부터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에서 서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좀 이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일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AI 서버 3대 메이커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팍스콘. 팍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멕시코 공장. 미국에 네. 공장이 2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테네시에, 미스콘신에 있고, 퀀타가 넘버 2예요. 퀀타 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에 있고요. 네. 미스콘신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위스트론이 이제 원래 위인이랑 같이 생산을 하거든요. 여기가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에서 완제품이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서버는. 근데 내년에 이제 하면 더 만들겠죠. 그리고 AI 서버가 수요의 중심이기 때문에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올해가 165만 대고 내년에 저희가 210만 대 보거든요. 이거 정말 상당 물량은 미국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미국에서 만들면 이제 반도체는 관세를 지금은 부과를 안 하는데 보편적 관세니까 부과할 거 아니야.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트가 미국에서 만들면 아마 그게 예외 조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은 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설령 해도 빅테크들이 그 돈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범용은 다르죠. 스마트폰 PC를 아무리 관세가 무섭다고 해서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1년에 스마트폰 수요가 대략 한 1억 7천만 대 되는데 그 북미 쪽이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원래 수요도 안 좋지만 관세 악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B2C 제품. 그렇지만 AI 서버는 이미 미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이 없고 레거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정도 되면 방향성이 바뀌니까 대고전이 끝날 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 최악의 경우가 상반기에 반영되고 끝날 거다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중에 사실 오늘 CXMT 얘기 잠깐 하시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CXMT가 올해는 전체 웨이퍼의 뭐 5%인데 그 메모리에서 내년에 10%가 되니까 예. 올해 5%에도 이렇게 가격이 안 좋았는데 이게 10이 되고 나면 더 나쁠 거다라는 게 엄청난 시장의 영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불난 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반영하지 않으면 예. 진짜 그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조심해야죠. 어차피 여기가 허페이에만 안희성 허페이에만 공장이 있는 게 허페이는 되게 중국에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요. 네. 파운드리 대표하는 넥스칩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CXMT도 있고 그래서 허페이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징에 라인을 2개 또 투자를 해서 뭐 사실 지금 현재 15만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말에 30만 장이 더 그러니까 무서운 2배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인 게 참 고마운 거고요. 또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설비 투자를 보조금받고 하잖아요. 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우리 하면 뭐하냐. 중국 애들이 하면. 그러면 CXMT가 블랙리스트 들어갈 확률이 저는 트럼프 이기 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블랙리스트의 의미가 딴 게 아니라 YMTC가 블랙리스트인데 캐파 성설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넣으면 일단 장비를 못 구하긴다. 물론 중국 로컬 장비를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장비 뭐 특히 뭐 또
네덜란드 장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CXMT가 지금 계획은 15만 장에서 30만 장이지만 블랙리스트가 되면 아마 장비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미리 좀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또 장비도 너무 일찍 확보하면 그게 무의미하거든요. 구형이 돼요, 구형이.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변수인데 이제 다만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에 저희가 배팅하는 건 좀 무섭고 그거는 합리적 투자는 아닌 것 같고 리스크는 가능한 많이 반영을 하고 다만 그 리스크의 본질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를 봐야 됩니다. CXMT가 왜 캐파를 증설했는데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갔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CXMT의 그 D램에서 모바일 D램 점유율은 지금 3분기 9.6%를 보고 있어요. 근데 서버 D램 점유율이 제로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서버를 만드는 회사는 안 중요해요. 서버를 구매하는 회사가 다 결정하거든요. 서버 구매처에서 특히 AI 서버는 미국 기업이 다 투자해요. 네. 중국은 9%인데 이것도 다 출원이 좀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CXMT가 설령 서버 D램을 만들고 HBM을 만들어도 미국 기업은 안 사준다는 거죠. 네. 그 회사 제품을.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처가 다르다는 거. 이것까지 저희가 CXMT에 와가지고 모든 D램이 다 진흙탕 되고 이도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네. 그냥 모바일 PC는 진흙탕이 되겠죠. 컨슈머 D램까지. 네. 그렇지만 지금 수요가 있는 건 HPC에서 특히 HBM과 서버 DDR5는 구매처가 중국산은 안 쓸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되면 아예 못 쓰는 거고요. 네.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 누가 HPC랑 서버 비중이 높고 잘하느냐를 보면 약간 답은 나왔죠. 예,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CXMT 영향을 보면 PC DDR4 가격은 11월 말에 21% 빠졌어요. 그 다음에 LP DDR4 가격도 12% 빠졌습니다. 근데 서버 DDR5는 11월 말에도 가격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네. 왜? CXMT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커플링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접근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CXMT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오늘 나왔던 뉴스 예. 그거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해석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네. 뭐 오늘 사실 중국 대만 쪽 다 조사하고 한 6명 정도 컨택을 했네요. 네. 근데 일단 내린 결론은 일단 9월 달에도 있었던 사고였다. 두 번째 11월 초에 있던 사고는 인력이 좀 뭔가 사람이 뭘 잘못 건드려서 생긴 그런 시스템 이슈였다. 네. 그래서 북경하고 CXMC 베이징과 허베이에 있는 임원 4명이 구조조정됐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웨이퍼는 모바일 D램, DDR4, 그 다음에 PC DDR4 합쳐서 6만 장이 손상을 입었다. 6만 장이면 뭐 엄청난 건데요? 뭐 거의 뭐 한 40%인데요? 40%니까 영향이 네. 있는데 그가 뭐 스팟에서 안 움직였느냐. 트럼프 이기가 재고에 대한 그런들 나 지금 재고에서 더 축적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시스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이라 한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뭔가 하여튼 그 공간에 갑자기 증설을 했을 때 생기는 메인터넌스나 뭐 이런 부분의 일부 아니면 충분한 인력들이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매뉴얼이 애초에 좀 체계 자체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이었으면 저도 두 번째 있던 일이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 가겠다. 그리고 사실 그 기사가 11월 초만 해도 되게 많았어요. 중국 그 뭐 바이두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데 네. 지금 기사가 많이 줄었어요. 기사를 딜리트를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 너무 낙관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뭐 그래도 무서운 회사죠.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 받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보고 그리고 중국은 DDR4를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뭐 2기가는 잘 안 달겠지만 요즘은 4기가, 8기가짜리 네. 저가의 트랜션 같은 기업들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화이트박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협적인 회사긴 해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범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서버까지 확대되기는 힘들 거다. 구매처가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정도 이협적이면 마이크론도 살려야죠. 네. 마이크론 일병 구해야죠. 트럼프가 예전에 푸젠 지나도 마이크론 구하려고 블랙리스트 걸었잖아요. 네. 지금 그 회사보다 훨씬 이협적인 회사인데 그리고 이 회사의 LPDDR5가 홈페이지에서는 뭐 샤오미랑 트랜션에 공급한다고 이렇게 어프로브 받았다고 나오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하웨이로 흘러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팩트면 블랙리스트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 그냥
다 진흙탕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하고 HBM은 설령 이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해도 구매처가 구매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하고 PC는 중국 기업이 다 시장을 물량으로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매를 뭐 장려하고 정부에서 또 압박하면 구매를 하겠죠. 그게 네. 좀 아프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뭐 중국에서 파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는 왜냐하면 오포, 비보, 샤오미, 하웨이 얘기할 뻔했네. 네. 오포, 비보, 샤오미가 CXMT에 모바일 디램을 탑재해서 파는데 블랙리스트 걸리는 순간부터는 해외로 파는 거는 다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또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범용 제품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저번 사이클 우리가 올 상반기 사이클도 이게 감산해서 좋았지 네. 디맨드 빅그로스가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PC 자체가 이제는 거의 뭐 성숙기의 중심에 있는 제품이라서 그 제품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나와서 그 제품을 안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수급 공백이 네.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의 반전 이게 사실 기대하는 거지 그 제품에 저희가 수요에 기대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너무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뭐 AI 가속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전이 일어났고 새로운 또 애플리케이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뭐 소라 서비스도 혹시 써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하면 뭐 한 달에 200불인가 그래 내면 쓸 수 있는데 좀 높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범용 쓰면 한 20불? 근데 뭐 동영상 만든 거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챗GPT도 저는 구글하고 같이 쓰는데 집에 회사에서는 네. 무료로 강력하더라고요. 네. 30 몇 불짜리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GPU의 수요가 상당히 올라갈 수 네. 있고 그러면 그건 HBM 컨텐츠의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최소한 뭐 B300까지는 갈 것 같고 B300이 얼마나 팔리느냐인데 다만 이제 그때부터는 왕창 구매하기보다는 나머지가 좀 줄어들면서 B300이 올라가면 이거는 전체 토탈 디맨드 그로스는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난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H200도 여전히 왕성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하이어르키가 있어가지고 정말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될 빅테크도 있지만 적당한 소버닌 AI도 있고 네.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텔코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혼재돼서 가는 건데 이제 그 투자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남는 거는 B300 혼자 나오면 그때부터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저는 사실 더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아마 B300 혼자서 이 시장을 지켜야 될 때는 아마 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 2분기에 말에 B300의 반전과 그리고 미리 빠져있는 주가 그다음에 범용도 트럼프가 무서워서 미리 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겹쳤을 때 한 번 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야. 오늘 제가 주가를 보다 보니까 예. 반도체 업종에서 정말 냉정하게 삼성전자만 딱 빠졌어요. 예.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 다른 장비 업체도 좋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4분기 영업이익이 나쁘다라는 리포트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파운드리 미국 파운드리 공장 짓다 말고 지금 중단해서 사람들 들어왔고 예. 평택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도 짓다가 이제 그만뒀고 그렇죠. 원래 예. 파운드리는 원래 주문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예. 삼성 일단 지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감가상각비로 돌아오고 막 이런데 범용도 안 좋고 이런 게 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반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혹시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얼마나 긴 시간? 제가 이 바운드리 점유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2021년에 점유율이 15%였고 이건 뭐 트렌드 포스 자료니까 뭐 삼성이 발표도 안 하는 매출액 자료이기 때문에 네. 바운드리는 매출액 발표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그쪽 그 이제 추정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9%고요. TSMC는 53.7이 64.9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인데 성당 공정에서 대만의 점유율은 2027년에 71%를 보고 있어요. 네. TSMC 점유율이 이제 70%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SMIC. 그다음에 넥칩, 후아홍 3개사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네. 넥스칩은 비상장이지만 SMIC하고 이제 후아홍은 상장사니까. 근데 5개 더 생겼습니다. 캔세미, 풀세미, 그다음에 PXT 뭐 이렇게 5개가 더 생겼는데 다 캐파가 30K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또 램법이 상당히 빠른 속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 공정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국면에 있고 선단은 손님이 없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일단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실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선택과 집중과 또 선단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저는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4년 이상. 4년 이상. 예. 근데 파운드리 제가 또 듣는 바로 책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도 뭐 퀄컴은 이미 알려진 거니까 말씀드리고 뭐 등등등의 기업에서 그래도 소량의 주문을 가지고 삼성을 세컨 밴더로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서 계속 그걸 돌리고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네. 당연하겠죠. 네. TSMC가 웨이퍼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계속 올리고 있죠. 2나노 제품은 21,000불에서 스타트할 것 같아요. 지금 평균이 몇천 불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대단하네요. 3나노 진짜. 제품은 이제 뭐 업체마다 다 네. 가격이 달라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15,000불에서 18,000불 사이거든요. 근데 2만 불에 21,000불. 근데 생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뭐 또 TSMC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판가를 더 올린다는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웨이퍼 출하량이 2022년이 피크였고 지금은 2023년부터 레벨 다운돼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만 30% 늘어요. 네. 그 말은 선당 공정 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삼성이 잘하길 다 바라죠. 진심으로. 그렇죠. 삼성이 잘해주면 주겠다는 마음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마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4년. 계속 테크하면서 네. 검증하면서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정말 잘하는 거는 추론칩 회사들을 좀 많이 거래선을 추가를 했어요. 네. 텐스토렌트든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든 아니면 뭐 그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스렘 하여튼 그랍도 되게 훌륭한 네. 회사고 그 다음에 저기 삼바노바 이런 고객들을 추론 회사들을 또 추가했고 한국 기업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 니벨리온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물량은 작아도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축적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HPC용 가속기도 네.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고객사들의 염원입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뭔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몇 년 뒤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일단은 그게 빠르다고 해봐야 4년 정도로 보시는 건데 그 예. 4년이 결실을 거둘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더 이상 뭔가 그 악재가 없을 시기라고 보시는 아니, 건지 두 개는 그건 엄밀히 아니고요.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해도 4년 정도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음. 왜냐하면 고객들도 개발비 5나노만 해도 개발비가 조단위거든요. 네. 그걸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고객 없습니다. 계속해서 튜닝을 하거든요. 그렇죠. 튜닝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매스 물량 했을 때 또 회사의 대응 능력, 물량 적었을 때 대응 능력, 그래서 조금 물량부터 계속 연습하면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넘었다고 하고 또 일부 마루타들이 우리 삼성 쓰니까 너무 좋은데 네. 그런 게 좀 많이 확신이 되면 매스 물량이 오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닐까요? 네. 예. 많은 물량 줬다 잘못되면 얼마나 후폭풍이 큰데 네. 구매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돌다리 두드리면서 또 이미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퀄컴 같은 경우도 어쨌든 TSMC로 갔잖아요. 삼성 선당 쓰다가.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반대로 제가 정말 이원화하고 싶은데 근데 이원화했을 때는 회사가 좋은 거고 이원했다 잘못되면 본인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면 저는 좀 보수로 보면 4년, 뭐 좋게 보면 한 3년 정도 그리고 선택에 집중해야 되는 게 저도 정확한 뭐 삼성 파운드리 직원 수를 모르겠지만 TSMC의 지금 사업보고서의 전체 인력이 77,000명입니다. 네. 삼성 DS가 74,000명이에요. 네. 반도체만. 예, 근데 그 중에서 파운드리 빼면 TSMC 인력 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렇죠. 이거 공정은 다 같은 거 하잖아요. 8인치 성숙 공정, 그다음에 핀팻, 우리 4나노 공정, 그다음에 8나노 그리고 이제 5나노 이하 선단에 2나노까지 인원은 뭐 한 5분의 1? 근데 라인업은 풀 라인업이잖아요. 네. 이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는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제품을 주는데 보면 이게 다 그냥 분산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고 근데 좀 뭐 그래도 잘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고 근데 디램은 이제 랜드는 잘하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 랜드는 정말 먹기 최고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컨트롤 IC 경쟁력은 뭐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는 게 그래도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랜드는 정말 좋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좋은 또 승리의 기억들이 또
예전엔 다 좋았는데 어쨌든 BNA가 이제 D램에도 다시 또 전파가 되고 또 새롭게 뭐 HBM에서도 그런 게 좀 전복이 되면 D램은 바운드리보다는 빨리 좀 그렇겠죠.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2년 정도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또 삼성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바운드리는 아무리 제가 고민해봐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년이라는 시간에 HBM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HBM 포함해서 저는 2년 정도면 뭔가 그래도 목숨 걸고 가겠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 이제 5분여의 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투자 전략 점검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나 다른 이제 업종 이야기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예, 예. 언제쯤 반도체가 시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까 이제 3분기부터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저는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주식은 나쁠 때 사야 됩니다. 저점 매수가 정말 좋은 전략이고 추격 매수는 좀 좋지 않은 전략이고요. 뭐 3분기 확인하고 사면 이미 늦을 거고요. 근데 제가 봐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여전히 저는 블랙의 여러 가지 뭐 고객들의 동향들을 보면 일단은 내년까지는 되게 보이고 그리고 B300 나오면 아마 2026년 상반기까지도 보여요. 그 말은 내년 상반기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2026년 상반기까지만 좋을 것 같으면 내년 연말에는 조심해야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조심할 이유가 없는데 주가만 빠졌으면 기회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도 적잖아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상당히 있는 주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저는 뭐 바이앤홀드 전략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은 박스품 트레이딩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럼 저번에 봤던 5만 원 정도가 저점으로 보시나요? 예,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네. 10조까지 다 하면 아마 발행지수가 한 3%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 북밸류가 내년에 뭐 저희는 참고로 영업이익을 감익으로 보는데도 아마 북밸류가 62,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5만 원 깨지면 이제 PBR 0.8배입니다. 그렇죠. 0.8배 뭐 디스카운트 됐다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크고 시크릿컬한 반도체 업종에서 한 배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였고 근데 0.8배는 거기서 더 할인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 캐시도 뭐 넷캐시 뭐 그렇죠. 80조가 넘은 회사고 그리고 또 승리의 기업들이 많고 또 승리의 기업들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전에 일으키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5만 원 초반 아닌가. 다만 6만 원 쉽게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넘더라도 6만 원 살짝 넘어다 다시 그러니까 PBR 한 배 정도가 오히려 이젠 저항이 될 거다. 저항이 되고 0.8배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안타깝지만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소부장 기업들 오늘 소부장 기업들 주가 좋았는데 소부장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TSMC는 뭐 열심히 투자하겠죠 내년에도 그렇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뭐 랜드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비 캐파 늘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동률 높이고 뭐 그렇게 뭐 할 때는 이제 약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소부장은 세컨티어잖아요. 세컨티어한테도 기회가 오지만 이렇게 약간 이축될 때는 그냥 퍼스트티어한테만 주로 물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의 중심이 일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뭐 HBM 관련된 뭐 소부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인텔도 내년에 설비 투자 많이 줄입니다. 네. 한 70억 불 줄일 거고 삼성 파운드리 하면 줄일 거고 글로벌하게 내년에 반도체 캐펙스 늘리는 회사가 TSMC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로컬 기업들 올해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트럼프에서 장비 제재 들어가면 투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년은 트럼프 위기에 소부장을 그냥 확대하는 거는 낙폭과대로서 트레이딩은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선별해서 HBM 소부장 위주로 국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연말 특집으로 센터장님들과 함께하는 오늘은 특별히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